충청권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집안 싸움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임된 사무총장 내정자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청주 도심 지하철이 걸린 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선 분석은 사실상 끝났고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헌혈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10대 헌혈이 급감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대 현금 수거책이 초범인데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시작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무총장을 절차도 없이 해임한 뒤 정치적 보훈 인사 논란이 있는 부위원장에게 사무총장 일까지 맡기기로 했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윤강로 사무총장 내정자를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충청권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창립 총회입니다. 4개 시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이창섭 부위원장과 윤강로 사무총장을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가 없었다면서 조직위 구성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위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4개 시도지사와 이달 초에 만나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업무가 겹치니 한 명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4개 시도지사는 윤강로 사무총장 위촉을 취소하고 이창섭 부위원장에게 사무총장 일까지 맡기기로 정리했습니다. 이창섭 부위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총괄 선대본부장 출신이어서 정치적 보훈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모를 통해 뽑은 사무총장을 없애고 실권을 주기로 한 겁니다.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하는 부분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4개 시도가 결정된 부분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자문을 주셔가지고. 윤강로 사무총장 내정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른바 왕따를 당했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직위 행사에도 사무총장을 부르지 않고 관련 인사들과 함께했던 단체 메신저에서도 사람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국내외 체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보는 거고 왜 그런지 저도 알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 주는 사람이 없네요. 윤 사무총장은 4개 시도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자신을 선발했고 국제연맹에서 인정한다는 회신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반 전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서 이기흥 회장과 경쟁한 적은 있지만 조직위가 왜 자신을 배제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조직위 설립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도 자괴감과 실망과 분노감이 오는데 안타깝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대처를 해야지 이게 정의가 아닌 거를 제가 그대로 물러나면은 제가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시도는 오늘 다시 총회를 열고 이창섭 부위원장 체제로 정관을 바꾼 뒤 이달 안에 조직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은 선발을 철회할 예정이며 공식 계약을 하기 전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 인선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 국제연맹과 애초 정한 출범 시기도 이미 놓친 데다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은 물론 국제적인 망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이른바 청주 지하철의 운명이 걸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이제는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분기 예타 신청 기한이 확정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노선 분석은 사실상 끝났고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철도처럼 수조 원이 드는 대형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실제 추진됩니다. 1년에 4번 기획재정부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면 국책연구기관 KDI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까지 신청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조사인데 상반기 중 마지막인
2분기 신청 기한이 다음 달 9일로 확정됐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국토부가 그 안에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상반기 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를 2차례나 연장하며 최저간을 찾아온 국토부는 최근 분석을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반석부터 세종 조치원까지 구간은 세종 버스터미널과 정부 세종청사 등 어느 지점을 지날지 검토를 끝냈습니다. 문제는 청주 구간의 도심 통과 여부. 국토부는 그동안 세종 구간 후보 노선들을 각각 충북선 활용안에 연결해 최저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주 도심 통과 노선과 대조해보니 경제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미세한 차이로 도심 통과안이 낮았다며 결과가 비슷해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도심 통과안은 수요가 많은 대신 사업비가 2조 원가량 더 필요합니다. 결국 청주 구간에 이 비용을 투입할지 판단만 남은 건데 지난달 장관이 한 말처럼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단계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300만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는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2조 원 투입 대비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달 안에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면 예타 신청 시점은 다음 달 초가 유력합니다. 다만 국토부는 예타 신청 이후에도 청주 구간을 포함한 전체 노선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발표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 오송역에서 열릴 KTX 평택 오송 구간 이 복선화 사업 착공식에 이목이 쏠립니다. 청주 도심 통과를 공약한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대통령 또는 장관의 깜짝 발표가 당일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를 건 운명의 날,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한편 청주시 이장과 통장들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부내륙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문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학사에서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다른 메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사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충북학사는 내빈과 학사생에게 다른 음식을 제공해 학사생과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이후 행사 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겠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편 행사를 기획한 충청북도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하는 사람이 줄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심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전체 헌혈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10대 헌혈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대학 입시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찾은 헌혈버스. 버스 안은 금세 붐비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처음 헌혈이라 망설이기도 했지만 남을 돕기 위해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헌혈을 해보니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고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헌혈을 이번에 처음 하는데 조금이라도 피를 헌혈을 해서 좀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혈을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혈액 수급. 일상은 회복됐지만 혈액 수급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하루 평균 5일분 이상인데 충북에는
현재 3.6일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청주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헌혈의 집. 유동인구가 많은 오후에도 침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혈액원은 10대 청소년들의 방문이 준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대학 입시 부정을 막겠다며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부터는 학교 안에서 교사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헌혈만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헌혈한 그 봉사 활동만 인정을 이제 하고 개인이 참여한 그 헌혈 봉사 활동은 대비 반영이 안 되면서 좀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실제로 2019년만 해도 3만 명을 넘어 전체 헌혈의 32%를 차지하던 10대 헌혈자 수는 지난해 18,000명대로 뚝 떨어졌고 같은 기간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고등학생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 두려움을 갖다가 없앨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헌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대한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학 입시를 위한 일종의 가점 성격으로 헌혈을 접근시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남을 돕는다는 이제 그런 봉사 정신도 기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의 본래 취지를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간호사회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상경 집회에 나섭니다. 충북 간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충북에서도 간호사와 학생 등 1000여 명이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규탄대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대부분 근무날이 아닌 간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충북 간호사회 회원 수는 6,200명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가 초범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까지 엄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이유를 밝혔는데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갓 20살을 넘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4,600만 원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피해자를 만나러 간 현금 수거책인데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일인 줄 짐작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붙잡히기 일주일 전부터 강원 원주와 영월, 인제에서 피해자 3명에게 4,500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데다 전화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전화금융 사기 처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5%에서 51%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집행유예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고액 알바라는 생각에 선뜻 유입되는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을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강력하게 처벌되면 경고적 기능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60건에 육박하는 전화금융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5,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어려움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청년 고용률 감소폭이 중년층보다 3배 이상 컸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 시대 청년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수상한 작품을 문화 있다에서 오늘 소개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이전 학기를 넘겼다고 얻어 터졌습니다. 사채를 썼거든요.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줄지 않는 빚에 사채까지 손을 대고만 20대 청년 준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까지 사고를 치며 어깨를 짓누릅니다. 엄마, 죽는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떻게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떤 일도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결심 뒤 만나게 된 한 여성. 역시 20대인 이 여성의 제안은 바로 자살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기로 더 살 생각을 해야지. 오죽하면 더 살 생각 대신 죽을 생각을 하겠어요. 더는 살고 싶지 않은 청년과 현실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는 청년. 연극 그놈 이야기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죽음 문턱 앞에서 사실은 살고 싶은 마음을 깨닫기까지의 그 과정을 풀어내는데 극단적인 소재를 쓰지만 역설적이게도 극을 관통하는 핵심은 공감입니다. 누군가 한 번은 해봤을 죽음에 대한 마음을 알아주며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과 거의 같은 이제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이 작품을 더 하고 싶어졌었고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즐기는 연극까지 괴로움을 보탤 순 없어 그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작품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충북연극제 대상과 대한민국 연극제 은상을 수상한 극단 청년극장의 연극 그놈 이야기. 어떤 방법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될지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오는 26일과 27일 청주 시어터제이 소공연장에서 무료로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도 내 구제역 확진이 잇따르면서 매몰 처분된 가축도 1,000마리를 넘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확진 농가는 청주 8곳, 증평 2곳 등 모두 10곳으로 사육 중이던 소 1,407마리, 염소 61마리가 안락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 소고기 가격이 5%에서 10% 정도 인상된 상황이지만 구제역으로 처분된 물량은 0.03%로 미미해 실질적인 공급 감소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에 내렸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이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처럼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대규모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 사이의 고소와 소송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의회 정문에 고춧가루를 뿌리며 비판했습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대표는 어제 청주시의회 앞에서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이권에만 눈이 멀어 고소 고발만 일삼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고춧가루와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오 대표는 또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임정수 청주시 의원은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를 위한 등원을 막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1명을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이영신 시의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상임위원회로 옮기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청주시의원 감금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임정수 청주시 의원이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감금당했다며 제출한 고소건을 강력범죄 수사대에 배정했습니다. 강력범죄 수사대는 아직 소환한 의원은 없고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이 수건사업인 증평경찰서 건립과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이 조기 건립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이재영 군수가 지난 17일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서 조기 건립을 요청한 데 대해 윤 청장이 관련 부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증평경찰서는 증평읍 증천리 일원에 234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에는 경찰서가 없어 5개 자율방범대가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순찰을 실시하며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징계로 모 경찰서 소속 20대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입건 즉시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한 경찰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대학 내 불법 촬영과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천경찰서와 대원대학교 또 성폭력 상담소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대학 내 화장실 등을 점검한 뒤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방법도 홍보합니다. 제천경찰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대두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탕수육은